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강연 토크쇼 소나기의 이용렬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니까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 헛헛한 대한민국 중년 남성분들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 60세대의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풀어줄 명쾌한 해법을 오늘 소나기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현아 씨는 난 어린 줄 알았는데 내일 모레 벌써 중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결혼 아직 안 했잖아요. 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꺾어진 70이에요. 네. 그러면 아직 중년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요즘 뭐 30대는 애기인가요? 애기. 애기. 네. 자기가 이렇게 중년이 된 그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곰곰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우리가 봐도 그래요. 네. 여전히 철이 없고 그리고 또 그 중년이 돼서도 막 클럽도 자주 다니고 그러지 않을까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네. 참 슬픕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보 씨는 은퇴 설계 전문가인데 난 저 빨간 것은 눈길도 안 갔었는데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저거를 누가 소화를 합니까? 빨간색은 열정적인 느낌을 주고요. 네. 또 사람이 동기부여도 된다 그래요. 네네. 그럼 집에 있는 굿은 전부 빨간색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아니요, 구두도 굿인데. 시계도 줄이 빨간 거예요. 예. 네. 뭐 저하고 이제 비슷한 나이시거든요. 근데 언제쯤 본인이 중년이라는 걸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최근에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네. 며느리가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곧 이제 할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네. 축하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5, 60대 그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이호선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자세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많이 주세요. 좀 살자. 아빠, 집이야? 집. 어디 안 나가? 중년이 되면서 남성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황당몽동개퇴라고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보이는 친구, 보이지 않는 친구. 배우자랑 같이 취미 생활을 하라고. 싸우고 싶으면 하세요. 늘 소개하던 대로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이야기들 많이 듣고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듣지만 살아가면서 늙어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여성이 필요한 5가지가 다르고 남성이 필요한 5가지가 다르더라. 여성이 필요한 5가지는 제일 먼저 돈, 건강, 딸, 친구랑 같이 갈 찜질방. 네. 반면에 남성들에게 필요한 늙어가면서 필요한 5대 요소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누구? 집사람, 마누라, 애엄마, 그리고 여보 이렇게. 예.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 남자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확실하죠? 직장 취업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에게는 정말 촉망받는 아들이었고 이제 결혼하면서 멋진 그리고 믿음직한 남편이었고 이제 영웅과 같은 아버지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중년을 맞고 이제 노년도 바라볼 시점이 되었는데 중년이 되면서 남성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물어보면 은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퇴도 여러분 5종류의 은퇴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저만 알고 있군요. 네. 우리가 황당몽동개퇴라고요. 황당한 은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확 쫓겨나는 거 있죠? 이런 걸 황당한 은퇴, 황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당당한 은퇴. 그야말로 65세, 70세 딱 돼가지고 멋지게 은퇴식하고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멍청하게 있다가 쫓겨나는 은퇴. 이게 멍퇴라고 부르는 거고 동절기 추울 때 쫓겨나는 걸 우리가 동퇴라고 불러요. 동퇴. 동퇴가 있고 개퇴는 처럼 일하다 쫓겨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황당멍동 개퇴다. 이렇게 5대 퇴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내들이 이야기할 때 최고의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하면 집에 없는 남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내 아내에게도 내가 내 이런 대접을 받고 또 내 자식들에게도 이제 다 커서 나를 아는 척 모른 척 이렇게 지내고 있는 자식들은 내 1차 관계망이었는데 이 1차 관계망에서 우리는 큰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무엇인가? 2차 관계망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2차 관계망을 우리는 넓은 의미로 아마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중년기부터 시작해서 잃었던 친구들을 찾고 친구를 어떻게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친구라는 말이 사전적 용어를 보면 오래되고 친근한 벗 이런 뜻입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보이는 친구.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친구. 보이는 친구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내 옆에서 나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소주도 뭐 한잔하고 때로는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기도 하고 산에 가끔 같이 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취미입니다. 취미인데 중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취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취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강 지내요. 아니면 취미가 그냥 뭐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친구하고 취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있다. 친구가 없으신가 봐요.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뭐냐? 나에게 기쁨과 위로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렇게 특징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사실상 어떻게 해야 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해야 취미를 가질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주 짧고 간단한 4가지 방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목록을 작성하세요. 종이를 한 장 딱 피셔가지고요. 친구 이름, 친구. 그다음 옆 칸에는 취미 적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3명에서 지금 안 넘어가고 있죠. 안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남성들의 경우는 보통 김 과장, 이 과장, 박 부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은퇴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내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름들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다 보면 채 10명이 못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10명이 넘어가더라도 그중에 다시 또 추려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국외에 있는 사람, 국내에 있는 사람을 또 가리셔야 돼요. 가리셔가지고 추리면 보통 4명 이내입니다. 이때부터는 가르지 마십시오. 연락하셔야 돼요. 잘 지내? 나 누군데 기억나? 연락을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취미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적으세요. 왜? 어차피 다 못해요. 어차피 다 못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 하시고 몸 건강하고 활동성까지 겸비할 수 있다면 어떤 취미든 괜찮습니다. 무조건 적어보세요. 두 번째, 눈은 낮게 마음은 해프게. 우리 오늘 곽현아 씨가 나왔잖아요. 곽현아 씨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눈은 높고 마음이 해프지 않아서예요. 눈을 낮추고 마음을 해프게 한다면 언제든 친구와 연인은 옆에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투자입니다. 제일 먼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간도 우리의 돈이거든요. 또 두 번째, 감정 투자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니? 어떻게 하면 좋으니?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걸 우리가 감정 투자라고 해요. 세 번째 투자해야 될 건 돈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친구 만나는데 친구가 커피를 3번 사면 양심상 한 번은 그 친구가 아메리카노를 사면 나는 다방 커피로 이렇게 사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그 친구도 알아요. 내가 돈이 없다는 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랑 같이 취미 생활을 하라고. 싸우고 싶으면 하세요. 취미라는 건 맛을 갖는다. 나름의 그 취향을 따로따로 갖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각각 지문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취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자랑 평생 하지 않은 취미를 새롭게 갖겠어요? 취미는 따로 가지세요. 같이 갖는다면 제가 볼 때는 5년 이내 저를 만나서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실 겁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은 집을 많이 나서잖아요. 집을 나서면서 아침 새벽 5시에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8시 정도에 돌아오신다고 그래요. 남편 안 보려고. 그런데 나가기 전에 꼭 한 가지를 붙여놓는다 그러잖아요. 냉장고에 딱 붙인다잖아요. 까, 불, 지, 마 이렇게. 가스 조심. 불 끄고. 그다음에 지퍼 조심. 마,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로 인해 가지고 상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우리 남성들에게서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각자의 생활을 가지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이 가족을 우리는 행복한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런 부부들이 선택하는 삶이 그야말로 취미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삶이고, 친구에서 나오는 그 우정 이상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우, 정말 그냥 마음에 많이 네. 와닿는 그런 얘기들인데, 결국 귀찮아하는 아내보다는 친구에게 목을 매는 게 남는 거다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대기업 다니다 은퇴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제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하게 그 됐습니다. 아까 이제 5가지 중에서 몇 번째 해당하는 건가요? 멍태 쪽이 되겠죠. 멍하게 있다가. 황태나 멍태 쪽이 될 겁니다. 아마 황당한 퇴직을 했죠. 네. 제가 49살 때였는데요. 어이구.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후임자가 발령났으니까 자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49살 때입니다. 네네. 아유, 49이면 한창 일할 때잖아요. 49이면 곽현아 씨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지지도 않는데. 애기. 그게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네. 예. 근데 은퇴 후에 다시 일하기까지 힘든 점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제일 힘들었던 게 집에 이제 혼자 있게 되면 네. 집에 낮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이 여보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전화를 했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누구세요 물어봐야지 상대방이 저한테 왜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안 받던 분이 받아서. 전혀 상상을 못했던 사람이 전화를 받으니까 전화를 끊고 한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또 와요. 집사람이 전화한 거예요. 제가 잘렸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절대로 집에 전화 오는 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밥도 못 얻어 먹지요. 전화도 못 받지요. 이게 감옥 생활인 거예요, 정말. 정말 슬프더라 이거. 아, 눈물이 나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진짜 자유직이니까 네. 전화를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의아하죠. 지금은 이제 은퇴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실제로 그 고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가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일이 전부였어요. 열심히 일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됐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정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저는 이제 이 뭐 노년의 생활을 흔히 말할 때 이제 운동 경기로 말하면 종목이 바뀐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바뀌- 전반전에 축구를 하다가 후반전에 배구나 야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전에 축구를 했으면 후반전도 축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축구하고 배구는 다른 경기거든요. 발로 차든 공만 차든 사람이 갑자기 손으로 배구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너무 없이 퇴직을 지금 맞이하고 그리고 있어요. 평소에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럼요. 여러 가지를 해봤어야죠. 예, 예. 곽현아 씨는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 아버님이 한 이제 2년 후면 이제 칠순잔치를 하시거든요. 연세가 좀 있으세요. 있으시구나. 제가 네. 늦둥이여가지고.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삿짐 센터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택배 산업이 이제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가 요즘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명맥만 유지하시고 9시에 출근하시면 1시쯤 집에 오세요. 낮 1시요? 네, 그냥 점심 드시. 아, 그럼 뭐 새벽 가시겠어요? 네, 새벽 1시 아니고 낮 1시 되면 네. 오세요. 어머님 눈치를 이렇게 좀 보는 게 보이나요? 아유, 어마어마하게 보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 삼식 얘기를 어디서 이제 들으셔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보, 그 하루에 그 한 끼 먹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아빠, 뭔데? 그러니까 그 일식이, 그 두 끼는, 그러니까 두식이, 그럼 세 끼 먹는 사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삼식이? 아, 삼식이 새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웃으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웃어야지. 웃다가 약간 뭐지?
두 분도 그렇습니까? 남편이 집에 있는 것보다 이 밖에 나가 있는 게 더 고맙습니까? 저는 사실 비교하기가 좀 힘든 게요. 늘 나가 있어요. 네? 늘 늦게 들어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럴 때니까. 그럴 때죠. 직장 생활하니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집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같이 있어달라 이러거든요. 오늘 계속 자랑하세요. 계속 매를 봅니다. 얘기해주시네요. 근데 저는 아직은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근데 이게 둘이 있는 시간도 많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둘이 있는 것 때문에 꼭 문제가 생겨요. 부부가 일주일 혹은 3박 4일 정도만 여행을 해도 마지막 날은 꼭 다투거든요. 저도 최근에 어디 좀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 이혼하기로 한국 돌아가면 이혼하자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그냥 다 잊어버리기는 했지만 이게 같이 있으면 그런 것을 훈련해보지 않으면 참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전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여행은 1박 2일로 끝내자. 하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부부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혼하자고 싸우다가 이 노화 때문에 오는 길에 잃어버리잖아. 잊어버려가지고.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함께 부부가 늙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퇴 이후에 부부가 24시간을 같이 있는 부부들은 바보예요. 그래서 각자 취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각자 서로에게 좀 자유로운 시간이 있고 그 다음번에 돌아와서 할 얘기가 또 생겨나는 거니까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은 따로따로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강력히 추천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50대에 이제 새로운 그 친구를 사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SNS 같은 거 활용하는 건 어떤가요? 매우 좋아요. 네. 요새는 무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서 실제 동창들 모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떻게 이 친구들은 살아가고 있는지 사진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내 얘기도 전달하고 이러면서 다시금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이 관계는 추억을 담은 채 함께 또다시 시작하는 관계잖아요. SNS는 추억을 담은 열차 같아요. 새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저 근데요, 제 주변에서는 아버지나 남편이 동창 SNS 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네, 있죠. 네, 위험하다. 네. 가서 허튼 짓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SNS를 못하게 투지폰을 쓰게 해야 된다. 아, 그거는 한 3, 40대에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5, 60대는 기운이 없어요. 아니, 물론 이제 5, 60대의 기운이 없지만 있는 힘을 다해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시긴 계시지만 그건 아주 매우 일부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을 깨기 위해서 동창회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키고자 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중년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네, 100배 나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오래된 친구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 이런 생각 느끼게 되는데요. 우정 오래오래 지키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지금 이제 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네.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배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까 뭐 네. SNS에서 그 주고받는 것들 거부한다고 했는데 사실 중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막 시도 때도 없이 SNS를 보내가지고 배우자들로 하여금 의심을 사게 하는 이런 행동은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끊는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로 줘야 되는 것은 사실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큼 좋은 친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좀 얘기를 하자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막 간섭하고 뭐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러다가 자랑 극도로 상대방들이 싫어하세요. 너무 지나친 자랑을 하면 거부감이 생겨서 그 친구를 안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 좋은 관계 잘 유지되다가 돈 거래를 하게 되면 돈도 잃고 우정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니까 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좀 구분을 하는 것들이 또 중년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그 같습니다. 있는 줄 뻔히 알고 온 친구한테 어떻게 거절해야 되나요? 그래서 얼마 있는 전에 줄 뻔히 아는 팔았다며 이러면서. 제 친구 중에도 30년 만에 그 작년에 딱 2번 만났는데 3천만 원 빌려달라고. 사람이 영원히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죠. 그런데 일단 그런 돈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는데 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미 집은 팔았어. 그 친구가 알아. 이 친구는 지금 목숨이 절체절명이에요. 그냥 말씀하세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안 돼.
미안한데 안 돼. 난 친구 사이에는 절대 거래하지 않아. 난 너랑 친구로 남고 싶고 이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걸로 하자.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선을 처음부터 딱 긋는 게 돈 문제는 제일 최고의 해결이죠. 네. 그런데 보통 이 노를 잘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네. 꼭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의 친구라면 30만 원 정도를 그냥 줘요. 아, 차라리. 제가 한 100만 원 정도가 저 선배님, 천원을 저는요, 얘기하세요. 저는 한 1,000만 지갑을 놓고 왔네. 20만 원만. 지갑을 놓고 왔어. 무슨 피라냐들 같이 뜯어먹으려고. 아, 내가 말을 잘못 꺼냈어. 박현아 씨 같은 경우 이제까지 오래도록 친구 관계를 이어온 그런 친구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중년까지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네.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꿈이 앞으로 그거거든요.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이 좀 갖추게 되면 우리 정말 같은 동네 한 빌라에 살자.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래서 아니에요? 교수님이 표정이 쟤 왜 저러나 이런 표정을. 그래서 우리 한 빌라에 살아서 같이 이렇게 파티도 하고. 그 모습이 우리가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독거노인 공동체라고 불러요. 독거노인 공동체라고 불러요. 이게 참 마음이 어떻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네. 이제 얘기 좀 돌려서 이제 보이지 않는 친구 이제 취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또 시간 날 때 뭘 하고 보내시는지. 저 같은 경우 뭐 이제 버킷리스트를 예전부터 한 10가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씩 이뤄가는 쾌감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너무 하셨어요. 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진돗개 키우기도 있어요. 왜냐면 언제나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사람은 저녁 10시만 되면 자요. 저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 제가 들어가면 걔는 자다가도 깨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뭐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흔듭니다.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진돗개를 지금 뭐 한 2년 가까이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4월이 그게 좋아. 이렇게 네.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동물 매개 치료라는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이제 강아지예요, 이런 개. 걔인데 이렇게 진돗개처럼 덩치가 막 이만한 개는 똥도 막 이만큼씩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분 진돗개는 똥을 집에서 절대 안 해요. 끝까지 3일을 참은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네. 그건 동물 학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 동물들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일단 말을 하지 않잖아요. 평가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충성의 상징이라서 늘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게 와서 몸을 비비고 그리고 내 생애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누군가와 얘기할 첫 번째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혼자 있던 중년 남성들 중에 개랑 이렇게 대화가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 그랬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와서 보셨어요? 나는 걔하고 1시간 동안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걔가 나중에 대답해요. 이렇게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아니 그 일본에 있는 개 한 마리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집주인이 이제 술을 잔 앞에다 놓고서 막 울면서 아 난 죽을 거야 이제 살기도 싫어. 그래서 술을 이쪽 손으로 술을 막 먹으려고 하면 걔가 여기 있다가 술잔이 딱 올라가면 두 발로 이렇게 탁 쳐요. 또 이렇게 딱 쳐다보고 내려놨다가 또 와 울다가 이렇게 딱 들으면 딱 쳐다보고 탁 치고 그 정도 개가 될 것 같으면 사람보다 낫거든요. 네네네네. 예. 저기 정기보 씨는 지금 저 취미가 요리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술을 먼저 배웠어요. 술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술을 그냥 맛있게 먹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제 생각했던 게 주막인데 주막을 하면 또 음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식하고 일식하고 사찰 요리를 배웠습니다. 여자들이 요리한 남자 엄청 좋아해요. 요즘에 주부들에게 남편에게 진짜 바라는 게 뭔지를 물어보면 뭐 다이아 반지도 아니고 뭐 엄청난 돈도 아니고 남편이 정성껏 차려준 식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인들이. 그 남편들 요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기분 아주 괜찮아요. 받아보셨어요? 저는 거의 매일 받죠. 진짜요? 네. 저희 남편이 요리를 너무 잘해요. 오. 저는 제가 하는 음식은 저도 못 먹겠는데
아,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요리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또 세팅도 너무 잘해요. 어머, 어머. 해놓고서는 쫙 펼쳐놓잖아요. 전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정말 너무 맛있고 이게 왜 요리라는 게 저는 그래 취미가 사실 저는 먹는 데 있는데 아니 이게 취미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야, 이 사람이 너무 음식을 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는 예. 음식이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이 있고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있고 더군다나 그걸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제 남편인데 남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주면 아우 저는 그냥 녹아요. 어머. 아유, 부럽네요. 오늘 특별히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 중년 남성분들에게 스튜디오에 네네. 계시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거기 앉아 계세요. 거기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실버 서울 야구단 감독 양기사입니다. 아, 감독님이시구나.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몇 명이 계시면서. 저희들은 T1이 약 한 40명 됩니다. 네. 40명인데 주가 50대 이상입니다. 지금 야구원 선수들이. 네. 네. 예전에 선수 생활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네. 조금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것은 집사람들이 매번 운동장에 같이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하지만 집사람들은 보는 걸로 또 취미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거의 한 20년을 같이 이어온 것 같아요. 네네. 자, 멋진 취미 생활 갖고 계신. 그 옆에 계신 분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실례지만 몇 학년 몇 반? 지금 저기 7학년 6반입니다. 그러세요. 네. 혹시 지금 어떤 취미 활동 갖고 계신지요? 그 실버 모델이에요. 어쩐지. 아우, 너무 멋있으시더라. 뭐 영화에서는 바람까지 사라지다 우리나라 사극 있죠. 거기에 뭐 역적으로 나가서 역적으로. 등장했고. 그다음에 지금 저기 셰프 촬영을 좀 많이 했어요. 네네. 아주 손주가 오면 좋지 좋아. 밥 먹고들 갈 거지? 가면 더 좋지. 오지 마, 오지 마. 정말 시리에 빠지기 쉬운 5, 60대 여러분들 위해서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능력 있고 건강하면은 어떠한 일이도 하라.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행복을 낳는 해 거의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취미에 관심을 갖는 것 결국 네. 중년의 삶을 조금 더 멋있게 보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중년 멋지게 사는 법 나만 주인공. 오. 자, 이게 나만 어떤 주인공.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첫 주인공. 번째부터 뜯을까요? 네. 나가세요. 가출이 아니에요. 돌아는 오셔야 됩니다. 다만 집에만 계속 계시면 특별히 남성들은 10중 8구 우울해져요. 일단은 옷을 멋지게 잘 차려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일단 나가라. 두 번째 만나고. 만나고 만져라. 하고 만져라? 만져라. 이 만져라는 게 부위를 가려가면서 이렇게 만져라가 아니라 악수하라는 겁니다. 먼저 주도적으로 인사하고 어깨 한번 툭 붙이고 반가움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좋게 만들라는 거죠. 네. 중년 멋지게 사는 법입니다. 네. 주인공처럼 웃어라. 네. 우리나라 남성들을 보면 불행해 보여요. 이 웃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개인의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겐 최고의 호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호감이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그 호감으로 새로운 일도 찾지 않을까요?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어라. 주인공처럼 활짝 웃어라. 인사하라. 인사하라. 인사. 보통 은퇴하시면 다 부장님, 과장님, 이사님, 전무님, 사장님으로 은퇴를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늘 평생 인사를 받아만 버텨가지고 받아만 은퇴 이후에는 목이 고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환영이지만 밖에서도 환영이거든요.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인사가 되시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필수 항목입니다. 꼭 인사하세요. 네. 네. 마지막입니다.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해라.
공부라는 게 다시 그전에 뭐 못 갔던 대학을 가냐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내 하루 1시간 1초 1각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모여서 우리의 남아있는 38년 40년의 세월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잘 갖추어지면 그야말로 생애 늘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인공이고 내 인생은 나만 주인공이라는 걸 아마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네. 나만 주인공. 네, 네.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 또 지키려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려면 현실적으로 외모에도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요즘에 패션하고 미용에 관심 있는 남자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다 패션 스타일이 뭐 보통이 아니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저희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미국의 유명 패션 디렉터입니다. 닉 우스터라는 사람인데요. 57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키가 168cm밖에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커 보이죠? 네. 그래서 168씩이나 돼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중년 남성들의 워너비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보시면 패션 감각이 야, 정말 아니 코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좀 네. 중후한 멋이 있으면서 그렇죠. 젊은 남성에서 느끼지 못하는 맞아요. 뭔가 좀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저렇게 닉 우스터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어머나. 어떠십니까? 우와. 남포동 닉 우스터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올해 63살 여용기십니다. 그 부산 남포동에서 지금 양복 재단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너무 멋있네요. 어우, 너무 멋있으시죠? 네. 야, 어떤가요? 스니커즈에다가 저렇게 롤러 팬츠를 딱 입으시는 게 보통 이제 저렇게 좀 어린 친구들이 저런 패션을 소화하는데 네. 저렇게 또 입으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세요. 로러 팬츠라는 건 청바지를 접어 입었다 이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만- 패셔니스트인 저 곽현아 씨가 우리 저 중년 남성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스타일이 혹시 있습니까? 그 여성분들이 약간 평소에 좀 멋부리고 싶다 이럴 때는 빨간 립스틱 한 번씩 바르시잖아요. 그럼 좀 굉장히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남성분들도 이 머플러 하나만 매면 기분이 확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간단하게 머플러를 맸지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한 네, 그런 머플러 매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또 실버 모델 그러네. 하시네요. 약간 오늘 실제로 좀 모델이 저희 좋다, 모델이 좋다. 해주시네요. 예, 예. 박수 잠깐만 한번 주세요. 네. 자, 이런 머플러 하나쯤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한쪽은 조금 약간 길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긴 쪽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말아주세요. 네. 그럼 말아주시면 여기 예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랬을 때 여기 남은 사이 공간에 나머지 하나를 타이처럼. 여기다가 쏙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가요? 느낌 네. 살죠. 멋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너무 간단하니까 또 간단한 한 가지 방법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요즘 겨울철에 좀 이렇게 좀 뭔가 칭칭 감고 싶은데 좀 하기 어려운 경우 많으신데 이럴 때는요 한쪽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이쪽을 여기 밑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돌려주시고 그럼 여기 이제 나오죠, 이 아이가. 그랬을 때 여기 돌렸을 때 여기 밑으로 나온 공간 있죠? 여기다가 이 아이를 넣어주세요. 조금 짧네요. 네, 조금 이렇게. 좀 약간 길어야 되겠네요, 그죠? 살짝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여기 느낌. 어때요? 네. 아주 간단한데 네, 우리 그러니까요. 아버님들 보통 목도리 네네. 두르고 나가실 때 그냥 이렇게 걸치시고 나가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멋스럽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곽현아 씨 아버님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버지 기운 내시라고. 아빠 힘내시고요. 이렇게 요즘에 전립선이 좀 안 좋으시다고 좀 많이 우울해하시던데, 네, 힘내시고 화이팅! 아버지 전립선 화이팅! 아버지 전립선 화이팅! 야, 이 나이 60 이렇게 넘어가면 전립선 비대증하고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찔러버리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한 줄입니다. 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 시인의 극꽃이라는 시인데요. 요즘에 이 시기가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이제는 그동안 놓쳤던 꿈도 한번 이렇게 꺼내보고 주변에 이게 소중한 친구들도 한번 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